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기가 힘들고 만성 염증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 바로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염증성 장 질환의 주요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 소화기내과 김상욱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인 염증성 장 질환,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름 그대로 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설사나 혈변 등 이상 증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발생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서만 발생하나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서나 발병하며 주로 소장과 대장 연결 부위에서 많이 발병합니다. 그렇다면 이 발병 부위가 다른 만큼 증상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모두 설사나 혈변, 복통, 체중 감소 등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이름은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요새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을 기준으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약 3만 7천 명, 크론병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약 1만 8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젊은 세대에게서 특히 더 많이 발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론병은 10대와 20대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궤양성 대장염은 20대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70대 이후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10대, 20대라고 하면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이거나 혹은 뭐 사회 초년생인 경우들이 참 많을 텐데 이렇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활성기 궤양성 대장염은 혈변이나 설사가 아주 심해지면은 일상적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크론병 같은 경우는 염증이 심해서 장 폐색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염증성 장 질환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어떤 뚜렷한 원인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것도 아니고 환자분이 뭔가를 잘못 먹거나 마셔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내 환경에 대한 신체 면역계의 부적절한 반응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일란성 쌍둥이와 가족 내 발병률이 조금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내 발병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유전성 질환으로 부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던데 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치료법도 없다고 보는 게 맞나요? 네, 일부는 맞기도 하고 일부는 오해가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치료법이 없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특정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염증성 환자에게 보이는 특이한 면역 불균형으로 인한 면역계 이상은 공통적으로 관찰됩니다. 따라서 이런 면역 불균형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가 되는 완화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오랫동안 사용하는 약을 점차 감량하면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조금은 희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장 트러블 경험 한 번씩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염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염증성 장질환일까? 이렇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장년구학회라고 염증성 장질환을 주로 보는 교수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보고를 보게 되면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사실은 이제 병원을 찾는 시기가 매우 늦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41% 정도가 증상을 경험하고 6개월이 돼서야 병원을 찾았고, 특히 26% 환자분들은 1년이 지난 뒤에 병원을 찾아서 진단이 늦게 진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는데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이게 질환인 줄 몰랐거나 혹은 단순한 치질, 장염, 스트레스로 인한 병으로 간단히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의 구체적인 증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초기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이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증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은 설사와 혈변입니다. 그런데 설사와 혈변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끔 나타날 수 있고 항문 질환도 흔하기 때문에 대변에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 단순한 변비나 치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초기에는 가끔 피가 묻어나오는 정도의 증상만 있지만 병이 진행됨에 따라 변이 묽어지고 배변 횟수가 늘어나 심한 경우 하루에 수십 번 화장실을 들락달락 거리게 됩니다. 보통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질환이 유제품을 먹어서 생기는 어떤 배아픔이라든지 이런 각종 대장의 염증과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제품 때문에 나타나는 설사는 대개 유제품을 섭취를 한 경우에 증상이 발생하고요. 그러한 유제품을 안 드시면 좋아지고 대부분 환자분이 그걸 아세요. 그렇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그런 음식과 관계없이 환자분이 만성적인 설사나 혈변이 지속되므로 사실은 본인이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제품 때문에 나타나는 병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크론병의 주요 증상은요? 네, 크론병은 주로 복통을 호소하며 이로 인해 식욕이 감퇴하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복통은 금식을 하면 좋아지는데 이유는 장이 염증으로 인해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통과 체중 감소, 설사를 급성 장염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크론병은 성장기인 10대에 나타날 경우에는 좀 성장 부진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크론병 환자가 성장기인 사춘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춘기에 발생하는 크론병 환자의 15에서 30% 정도는 성장 부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령기 아이들에 있어서는 특히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급식 같은 경우에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키는 기름지거나 자극성 있는 메뉴가 있다면은 부모님께서 따로 이 아이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 증세를 느껴서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염증성 장질환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요? 가장 정확한 검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만은 받으시면 되고요. 반면 크론병은 소장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소장을 볼 수 있는 CT나 MRI 또는 소장 캡슐 내시경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우선 약물 치료가 주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또는 단계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치료제 종류에는 5-ASA라는 항염증제와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소분제 약제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대부분 항염증제와 면역 조절제로 조절이 되고요. 중증도 이상인 심한 질환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약물 치료가 어려워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수술을 고려합니다. 보통은 병변의 범위가 넓게 전 대장을 다 침범한 경우의 환자분이 약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서 소장 폐색으로 인해 수술한 경우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염증성 질환인 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요.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섬유질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 장질환 환자에게 유익한 영양분인 만큼 꼭 섭취가 필요합니다. 채소를 생으로 드시는 게 불편하다면 익혀서라도 꼭 드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정말 검사도 꾸준히 받고 계속 관찰이 필요한 질환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앓고 있는 분들은 흡연과 술, 진통제의 사용은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수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시청자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일상생활 중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초기에 염증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관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흔히 있는 증상이라고 가볍게 넘겼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